여자들이 평생 일하고 싶어 해요? 여자가 여자들을 주로 만나는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냐? 남자도 없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게 뭐지?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 뭔가 안 바뀐 게 있나? 오늘은 여러분의 커리어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헤이조이스의 이나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헤이조이스 이날입니다. 저희 시리즈가 여자를 돕는 여자들인데 요 컨셉에 밀어보아서 이 인터뷰에 이제 명단에 올리신 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헤이조이스는 정확하게 여성과 여성을 연결해서 그 여성이 여성을 돕는 그것을 그냥 형식이자 목적이자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로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회사라고는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나리 대표님 하면요, 지금은 창업을 하셨지만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셨고 제일기획에서 상무로 임원으로 재직하셨고, 그리고 게다가 제가 좀 신기한 거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셨는데 계약직이 되시고 이게 약간 벽간 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었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매 순간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부족함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면서도 그 부족함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고 어떤 생존과 성장의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힘들었어요. 보통 그럴 때 자기를 비난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제가 나온 학교라든가 공채 출신이 아니야,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인다. 오케이, 나는 스카이 대학 안 나왔고 공채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방식으로 더 격하게 또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면 비스듬한 성장만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되고요. 그렇게 한 번씩 점프를 하려면, 원래 한번 점프를 길게 하려면 몸을 한번 움츠렸다가 뛰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움츠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움츠림의 시간이 저는 그 새로운 영역에서 고통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그런 어떤 몇 번의 경험 속에서 상처는 굉장히 많이 받죠. 상처는 쉽게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살아는 있는데 그것을 상쇄할 만한 그런 어떤 배움이랄까, 그런 성장,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고 결국은 나중에 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 사표를 쓰세요? 저는 사실은 호기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A라는 곳에서 B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가면은 C라는 회사에서 E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거야. 그렇다면 저걸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사실 1번이죠. 커리어 패스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진짜 고민만 많이 해요. 고민을 깊이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을 하시면서 레퍼런스의 부재, 참 여자들이 참 참고할 만한 인생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20대, 30대 때 일을 할 때 여성 롤모델이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해요. 정말 그냥 시작하는 모수 자체가 여성이 워낙 적었던 데다가 그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새로운 영역에서 뭔가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과잉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남성의 구조로 짜여져 있는 그런 조직 세계에서 굉장히 과잉 적응하는 여자였어요. 표현이 명예남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저는 당연히 술자리에 가면 일단 첫 잔부터 폭탄 팍 돌리고 막 일 얘기하다가 남자 선배들이 싸면서 얘기하세요. 화장실에 같이 가자는 얘기죠. 여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고마운 거예요. 저 선배가 나를 드디어 동료이자 후배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른바 명예남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달까요? 나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배척되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증명했잖아. 근데 이렇게 과잉 적응하셨던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지금은 여성의 커리어라던가 아니면 여성만의 어떤 생존 방식에 대해서 골몰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전환이 된 계기가 뭐 있으신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듣다 보니까. 어떤 한 포지션과 관련해서 일종의 인터뷰랄까? 예, 그런 걸 진행하는 어떤 단계로 넘어갔었는데 그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쭉 앉아 계셨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좌장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끝나기 좀 직전에 이분이 드디어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조직에 고시치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 거기 국장급 이상의 이런 분들이 몇 명인지 아느냐?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하여튼 어쨌건 그런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쭉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았죠? 나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너무 무례한데요? 불쾌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네가 어린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어리고 경험 없는 여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속상했던 이유는요. 단지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말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정도로밖에 반응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속상해서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긴 글을 확 쳐서 올렸죠. 예, 그게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유가 한 300개 가까이 되고 댓글이 100개, 200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놀랐던 것이 달려있는 댓글이라든가 공유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2030 여성 분들이신 거예요. 그것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 뭔가 안 바뀐 게 있나?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남성분들은 온 세계가 나서서 이분이 일을 하고 돈을 벌기를 도와주잖아요. 염원하잖아요. 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 온 우주가 나서서 이분이 돈을 벌고 일을 하기를 밀어줘요. 근데 여성분들은 심지어 자기 스스로조차도 내가 꼭 일을 해야지 될까?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될까라는 자기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리서치를 쫙 했죠. 해외 많더라고요. 이런 식의 헤이조이스 같은 형식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링크드인, 뭐 여성을 중심으로 한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여성이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이 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일 것이야 라고 페르소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정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헤이조이스의 뭐 근원이자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과 커리어라고 하는 조합 자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예, 정말 많았어요. 커리어라는 단어가 여성의 생애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인식 때문인가요? 예,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갔을 때 예, 그 심사를 하시는 투자 심사역들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단골로 하신 질문들이 여자들이 평생 일하고 싶어 해요? 여자가 여자들을 주로 만나는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냐? 남자도 없는데. 그리고 여자들이 원하는 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은 아마 제가 만약 지금 투자 받으러 다닌다면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여자만 챙겨? 남자랑도 다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여자만 챙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여성을 저희가 무대에 올렸고요. 그것을 기회로 다른 플랫폼으로 다 퍼져나가셨습니다. 그런 멋진 여성들이 자기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성뿐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더 좋은 롤모델과 레퍼런스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많은 남성 동료들이 그런 여성들과 더 잘 일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좋은 여성 리더들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또 함께 그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 의미 있고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을 왜 특별하게 돕느냐라고 하면 특별하게 돕는다기보다 끄집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끄집어내고 있고, 근데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만을 위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여성과 남성 이 사회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먼저 그러면은 여성들이 일단 네트워크를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왜 중요한가요,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인맥이라고 네. 뭐 얘기하는 그것인데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좀 네트워킹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네트워크가 빈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그런 류의 네트워크라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다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이제 작동을 하죠. 여성들도 고향이 있고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이렇게 소속돼서 뭔가 작동이 잘 안 될까? 그냥 이전에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여성들은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이른바 세를 형성을 한다든가 어떤 시니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그래도 좀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가져야지 되는 부담,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이제는 뭐 회사도 옮겨 다니게 되고 같은 직장 안에서도 여러 부서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이라는 것 자체도 단일하지가 않아요. 마케팅을 하더라도 전략하고 같이 하고 영업도 같이 하고 막 여러 군데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sek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근데 인간의 뇌는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내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2, 제3의 뇌를 만들고 제2, 제3의 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네트워크가 해준다는 거죠. 연차가 어릴 땐요. 아는 분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데드라인 잘 지켜서 리포트 내고 윗분이 디렉션 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하면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리딩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딱 도달하면 문제가 막 터지거든요. 비슷한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결하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어떤 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뭐 어떻게 네트워킹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혜미님은? 아니 저는 내가 잘난 사람이 된다. 진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부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 주니어라서. 뭐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아니면은 심지어 주기 싫어. 왜냐면 귀찮잖아. 네트워킹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나의 그런 관심과 호기심, 뭐 애정, 뭐 호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는 그게 아니어도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의 일과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건 누구나 좋아해요. 그런 것들은. 지금의 이나리를 있게 한 여성을 꼽자면 어떤 사람이 이거 다 너무 공통적으로 엄마 이러지 않아요? 저는 진짜 엄마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편찮으신 분이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른바 완벽한 엄마 또는 뭐 아이에게 되게 뭐랄까 도움이 되는 엄마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아주 확실하게 준 게 있었는데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향하는 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물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촉발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우리 엄마의 그 돌처럼 바위처럼 확고했던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와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는 특별하고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보통 딸한테 그렇게 잘 안 했거든요, 옛날에. 시집 잘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확고했어요. 너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엄마여서가 아니라 그런 저에게 신뢰와 확신을 준 사람으로서 저희 어머니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안에서 분투하는 일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특히 후배 여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저는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여성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이 만약 지금 느껴지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나 엄청 노멀한 직장인, 노멀한 학생, 노멀한 어떤 전업주부로서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뭔가 약간 갈증이 있다거나 조금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다른 게 분명히 있다. 다른 게 분명히 있고 그건 엄청 거창한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선택 속에서 그냥 나다운 선택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떤 순간 정신 차렸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네?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유니크한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오늘 하루 한 편의 자기계발서 혹은 커리어 코칭서를 읽은 느낌이어서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데.